이름하여 국민성장펀드. 소문만 무성했던 이 펀드의 진짜 메커니즘이 뭔지 오늘 이 분석 시간을 통해 낱낱이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 안 하면 손해인 대박 기회일지,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계륵 같은 상품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한번 볼까요? 자, 숫자 보이시죠? 일반 투자자들에게 열린 모집 금액만 자그마치 6천억 원입니다. 이게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150조 원짜리 메머드급 프로젝트의 일환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12개 첨단 산업에 확 쏟아진다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주식시장 관련 섹터 입장에서는 이 정도 유동성이면 꽤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 펀드가 내세우는 세 가지 파격적인 혜택,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열광하는 포인트가 딱 이 세 가지예요. 최대 40% 소득 공제, 20% 정부 손실 보전, 그리고 9.9%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름만 들어도 혜택이 꽤 묵직하죠?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가장 먼저 시선을 확 잡아 끄는 건 단연 이 손실 보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1,200억 원이라는 생돈을 일종의 쿠션처럼 후순위로 싹 깔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피 같은 원금이 깎이기 전에 이 정부 자금이 먼저 방패막이처럼 타격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20% 수익률까지는 내 원금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엄청난 안전 마진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하실 점, 이건 예금 같은 원금 보장 영상푸는 절대 아닙니다. 20%를 뚫고 내려가는 손실부터는 우리도 같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도 일반 주식형 펀드랑 비교하면 방어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다음은 세금 공제인데요. 3천만 원까지는 무려 40%를 팍팍 공제해줍니다. 와, 이건 진짜 크죠? 그런데 3천만 원을 딱 넘기는 순간부터 공제율이 20%, 10% 이렇게 반토막이 나다가 7천만 원을 넘어가면 아예 혜택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확실한 인사이트는 이 상품에서 세금 혜택을 제대로 뽑아먹을 수 있는 최적의 스위트 스폿이 정확히 3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혜택은 말 그대로 세금 다이아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으면 15.4%를 세금으로 떼이잖아요? 게다가 이게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들 아시죠? 그 무시무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건강보험료까지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수익을 9.9%라는 진짜 파격적으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줍니다. 한마디로 내 다른 소득이랑 합산되지 않아서 국세청의 그 깐깐한 종합소득 레이더망을 요리조리 피해 안전하게 수익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혜택은 확실히 알겠고, 그럼 이게 내 지갑에 들어왔을 때 진짜 얼마나 이득인지 세 번째, 현실적인 팩트체크 파트로 넘어가 보죠.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3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본 시뮬레이션입니다.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이신 분이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대략 2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아서 사실상 수익률이 6.6% 정도 찍힙니다. 꽤 쏠쏠하죠? 그런데 연봉이 1억 원인 고소득자는 어떨까요? 똑같이 3천만 원을 넣었는데 무려 460만 원가량을 돌려받습니다. 그냥 가입만 했는데 이미 세금 혜택으로만 15.4% 수익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누진세 구조상 이 펀드는 철저하게 한계세율이 높은, 즉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분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이 달콤한 혜택 뒤에 숨겨진 진짜 리스크는 뭘까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아는 안전한 대형 우량주는 아무리 많아도 딱 40%까지만 담깁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이 훌쩍 넘는 60%는 어디로 가냐? 아직 상장도 안 된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이제 막 상장한 풋풋한 스타트업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돈이 하루아침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엄청난 롤러코스터에 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이 펀드의 막대한 자금이 국내 벤처 생태계로 확 쏟아져 들어가니까 비상장 기술주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진짜 치명적인 리스크, 바로 시간입니다. 이 펀드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절대 안 되는 5년 만기 환매 금지형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빼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주식시장 거래소에 상장되니까 거기서 팔 수는 있는데 워낙 유동성이 낮아서 제값을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더 무서운 건 만약 3년도 안 돼서 급하게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동안 달콤하게 받았던 세금 공제 혜택들 고스란히 다 뱉어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내 돈이 5년 동안 꽁꽁 묶인다는 엄청난 기회비용, 이거 가입 전에 무조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그래서 나보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싶으실 텐데요. 5번째,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쭉 돌려보니 답이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연봉이 높아서 세금 공제가 간절한 직장인분들, 그리고 이미 ISA 계좌 한도 꽉꽉 채워서 더 이상 투자할 절세 바구니가 없는 분들, 또 나는 5년 동안 돈 묶여도 첨단 산업의 장기 성장에 확실히 베팅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반면에 당장 단기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원금 까먹는 건 죽어도 싫다는 분들은 그냥 미련 없이 패스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참, 잠깐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최근 3년 안에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분들 있죠?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아예 전용 계좌 개설 자체가 안 됩니다. 시작도 전에 컷아웃 되니까 내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지 꼭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입 절차입니다. 결심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방금 말씀드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 없는지 확인하기. 둘째,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 24 들어가서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미리 떼두기. 셋째, 이거 들고 25개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전용 계좌 만들기. 여기서 아주 재밌는 팁 하나 드릴게요. 25개 판매사 중 어디서 가입하던 어차피 펀드 자체는 하나로 퉁쳐서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가는 수익률은 100% 똑같습니다. 그냥 수수료 싸고 가입 이벤트 빵빵하게 주는 곳으로 눈치껏 고르시면 됩니다. 자, 진짜 마지막 타임라인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판매 기간이 딱 3주뿐입니다. 특히 내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이 첫 2주를 무조건 노리셔야 합니다. 전체 물량 중에 1,200억 원이 서민 전용으로 먼저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월 11일이면 셔터 무조건 내립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6천억 원이 다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어요. 가입하실 거면 당장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이 5년이라는 시간, 내 돈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는 차가운 감옥일까요? 아니면 압도적인 세금 혜택을 등에 업고 미래의 첨단 기술의 성장을 뚝심 있게 따라가게 해주는 규율 있는 기회일까요? 정답은 오직 여러분의 현재 지갑 사정과 투자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